지난주 방송 끝난 이후로 목요일 FOMC가 좀 무난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뭐 금리는 동결이 됐지만 내년도 점도표에 상향이 있으면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었거든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뒤통수 되게 세게 맞았어요. 네. 나는 나스닥 13,500 정도에서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 뻔한 얘기니까 그래서 한 13,500 지지해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발표하자마자 네. 이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4.3 깨고 4.0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주고 네, 유가도 떨어지고 유가도 뭐 80불 단으로 그런데 이게 정반대로 그냥 4.5를 가니까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 그 시스템으로 돌리고요. 전체적인 시가상위 종목은 네, 네. 그러면서 8월 20일 요 4.3입니다. 요거를 깨면 안도. 다시 내려오면.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이걸 좀 깨고 내려오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월 의장 발언 내용 보면 솔직히 보면 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그 내용의 강도를 그래서 강하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미국 국채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공포 마케팅 해갖고 사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네. 뭐 일본도 삐그덕거리고 사우디 중국도 삐그덕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미국 국채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달러 강세를 만들어서 오히려 미국 국채 세일즈 마케터가 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연결돼서 우리 우리 원화 문제도 여기서 또 창출될 거고 에라 문제도 창출될 거고 위안화 문제도 창출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4.5가 얼마나 하우롱 길게 있냐 또 4.3을 깨는 순간에 이거는 기계적으로 빅테크가 거꾸로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엔비디아 제가 엔비디아는 480에서 500불 요번에 이렇게 매도하십시오. 근데 400불 근처에 와 있어요. 네. 저는 400불을 깨면 한번 사볼래요. 오히려. 미국 주식은 그동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번 사보려고 그러고 이 다양한 것 쳐다보기보다는 10년짜리 국채 금리 이 부분이 모든 거의 방향성을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깨고 4.3 정도로 내려와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 거군요, 대표님. 그리고 4.5 위에서 네. 뭐 4.4 사이에서 그냥 옆으로 그냥 한 달간 기면 계속 공포 마케팅.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버스 고가구 볼래요. 네. 요번에 요날 팔았어요. 요번에 2,450원에 사갖고 요때가 9월 22일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더 치고 나갈 것보다는 눌림목 주고 다시 갈 걸로 봤더니 그냥 직전 고점까지 왔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오늘 쌍봉이에요. 저는 오늘 실질적으로 오늘 걱정을 제일 많이 했어요. 네. 오늘. 네. 이게 삼성전자가 나스닥이든 모든 주가가 8월 17, 18일을 다 붕괴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도요. 네. 삼성전자만 2,000원이 남은 거예요. 전에 8월 17일, 18일이 66,000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68,000원. 그래서 2,000원을 공격하면 이게 2,400도 잘못하면 깨겠다. 그래서 아침에 나스닥도 급락하고 공포 아닙니까? 그래서 야 선물 325 이 맥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네. 선물 325 그다음에 330 이 시장이 이제 하락에서 돌아서려면 330을 반드시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버스 곱도 쌍봉 주고 2,600을 깨고 내려와야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10년짜리 국채 금리 4.5, 4.4, 4.3 이렇게 그어놓고 네. 어느 방향으로 가나 11월 달까지요.
그 11월 연준이 네. 그때까지 그리고 인버스는 2,600을 지지하고 계속 올라가면 안 되고 2,600을 깨야 지수가 올라간다. 이렇게만 그리고 삼성전자 68,000에 7만 전자를 다시 돌파해야 됩니다. 7만 전자. 요 2,000원을 더 추가 공격하면 2,400 깼다 간다고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박스권을 그렸을 때 코스피가 2,450에서 2,750 안에 갇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장에서 2,445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거든요. 바닥은 그러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예요, 대표님? 그거를 예. 미국에서 이 나스닥이 그러니까 13,000을 안 깨고요. 네. 13,500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럴 때 이제 8월 17, 18일이 13,161을 이걸 붕괴했어요. 그래서 13,000까지 근처 왔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여기에서 최초 분석의 기준점이 3월 13일입니다. 이때 딱 보시면 나스닥이 1,900이니까 11,000 정도예요. 네. 11,000과 13,000 사이 이 2,000이 공허해요. 뻥 뚫려 있는 어디 기반이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마다 이제 저는 중심 이론을 보는데 1,900과 14,000 이 올라간 거에 딱 중간값이 12,700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12% 빠지는 수준이에요. 13,500은 고점에서 6% 빠지는 수준이에요. 13,000 지금 수준이 고점에서 9% 정도 빠지는 네. 9에서 10 여기서 막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검증할래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한다는 얘기는 시가 상위 종목들이 이제 이런 거 하방으로 공격하는 애들한테 이용 나갈 테니까 이거를 10월 달 이제 삼성전자가 10월 5일부터 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10월 말까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 쇼크 나왔어요. 네. 올라가야 돼요. 재료 노출이고 뭐 이런 어떤 에너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 검증할래요. 그래서 오늘 선물로 325를 안 깼거든요. 네. 그리고 329까지 저점에서 3포인트를 올렸어요. 이거 굉장히 다행스러운. 그런데 문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 다 지나고 나서 나스닥이 그 사이에 이제 우리는 쉬지만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13,000과 13,500에서만 뭐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3,500을 치고 나가지고 삼성전자 7만 전자 치고 나가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우리는 10월 4일 날 가야 확인이 될 거고 네. 그거의 기준은 어때요? 미국 시장이 그 사이에 어떻게 될 거냐? 이 10년짜리 국채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서 확인하렵니다. 그래서 요번에 13,500 지지를 못하고 삼성전자 7만 전자 깨서 시가상위 종목들의 전략은 리스크 관리, 하단 확인하자. 그러니까 언제까지 확인될지는 10월 달 내내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표님, 파생시장이 몸통을 흔드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굉장히 컸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여전히 변동성에 취약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선물 매도 치고 하방 공격할 때 갔다 해서 바스켓 매도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솔 이런 거 갖고 때릴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수익률이 나가있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맥점들을 잡아드릴게요. 네. 335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추세단원입니다. 335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럼 335에서 확인하면 이미 늦으세요. 그거를 330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330이 9월 22일 날 저점입니다. 이때 330까지 빠졌다가 시가 저가되면서 333까지 오르면서 331, 33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급락을 시킨 거거든요. 네. 요때가 삼성전자가 7만 전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죽였습니다. 선물 5포인트. 그리고 오늘 걱정했는데 시가가 저가되면서 딱 올려놨어요. 그런데 329입니다. 그러니까 요 1포인트지만 이걸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8월 17일이 328.1에서 348, 9월 15일 제가 ARM 상장 때 이거 땡긴 여기가 고점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AD 테크놀로지라든지 파도라든지 이런 것들 매도한다면 이때가 27,000원이었거든요. AD 네. 테크놀로지. 이 저점을 깼어요. 오늘 다행스럽게 이 329라면 이걸 돌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저는 떨어진 거를 4등분해서 반드시 25% 능선과 중심값을 딱 봅니다. 그러면 중심은 335와 337, 25% 능선이 331. 그러면 이거를 몸통으로 치고 나가 주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7만 전자를 시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10월 5일 날 실제 쇼크 나왔어요. 그래도 주가는 올라야 된다. 올라야 돼요. 바스켓 매수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 에너지가 나와주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아까 3월 달 저점이 아까 나스닥이 11,000이었죠. 다시 우리 그때 선물은 얼마였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장이 최악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는 파생 쪽에서 계산이 이거 수학이니까 카운팅이 가능하거든요. 요게 309니까 310 쳐요. 네. 요번에 올라간 거에 반을 깼습니다. 요게 331.9니 332죠. 이걸 깨갖고 325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이거 깨면요. 320을 깨면. 이거 그러면 계산을 해놔야 돼요. 지금 329에서 320이라면 9포인트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9포인트 죽이려면 삼성전자가 얼마 빠지고 이게 계산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확 이쪽 세상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환산 지수로 계산해 볼게요. 네. 320이 2,400을 근처에 있는 겁니다. 2,400. 그러니까 지금 2,050에서 60을 공격당하는 거예요. 300 여기 딱 보시면 20까지 공격당하면 그러면 제가 계산할게요. 삼성전자 66,000원입니다. 지금 68,000원이니까 2,000원 아래로. 2,000원. 그러니까 그 바스켓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또 뭐 외국인들이 또 몇백만 주 때려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네. 외국인은 아직까지 안 때렸어요. 금융 투자가 때린 거예요. 네. 외국인은 현물에 냅두면서 선물을 때린 거예요. 선물을 급락시키니까 현물 쪽에서 금융 투자가 이 바스켓 매도가 나와갖고 현물 쪽에서 오히려 주축으로 때리는 거는 금융 투자입니다. 그러면서 선물 때린 거를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네. 이게 계속되면 근데 제가 걱정은 현물에서도 때리면 누가요? 외국인이. 그러면 이제 이게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월 5일 날 네. 어떤 재료가 나왔든 간에 68,000원에서 2,000원 밑으로 가냐 2,000원 위로 가냐가 이번 장을 결정하는 키가 되지 않을까. 그 키의 연동력은 10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더 추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여기서 판가름이 날 거고 그 D-Day가 10월 4일 5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바닥을 찾아야 반도체 종목의 매매 타이밍을 저희가 선정해 볼 수 있는 건데 삼성전자의 바닥도 10월 5일 이후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표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현물 쪽이 자기네들도 손해보는 거를 감수하면서 꼬리 변동성으로 선물과 위클 옵션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임을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기계 군단들이거든요. 그 에너지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그림을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휴가 길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내일 목요일이 위클리 옵션 목요일이 만기였는데 오늘 만기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히려 아침에 하방이 이럴 때 325 행사 가격이 150% 났다가 휴지됐어요. 오히려 뺐다 올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콜이 급등했습니다. 325짜리가 한 3배 정도 저점에서. 그러면 다음 얘네들이 공격할 대상은 뭘까요? 월요일 위클리 옵션입니다. 그러면 월요일 위클리 옵션은 이 월요일이 휴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연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4일 날이 만기예요.
우리 장 시작하는 날. 네. 예. 이 날이 이제 그리고 또 목요일 만개 요 4, 5일이 이렇게 겹쳤어요. 변동성이 좀 꽤 크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하방 공격을 하냐 여기서 반대로 터닝하냐 그 행사 가격이 이제 결정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요게 위클리 옵션의 지금 행사 가격인데 이 330짜리가 여기 보시면 2,490입니다. 오늘 얘가 휴지될 뻔했어요. 급락을 해갖고요. 네. 0.95입니다. 이게 이제 가격입니다. 한 계약 살려면 여기 0.95 곱하기 25만 원 하면 이게 한 계약의 가치거든요. 이 수치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25나 22.5, 320, 요 세 가지 행사 가격 푸시 1.5, 0.6, 0.3이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게 이 320, 0.3이 10월 4일 만기일 날 얘가 1.0, 3배나 5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30에서 40포인트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치 갖고 볼래요. 그런데 반대로 330가 332.5, 요게 2,500입니다. 얘가 배 이상 가 있어요. 삼성전자 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바스켓이 10월 4일, 5일 양방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나올 때 네. 윗방향의 바스켓이 나오냐 아랫방향의 바스켓이 나오냐 이게 지수 30에서 50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흐름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들겨 맞고 가냐 바로 오늘이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다행스러운 기준점이 되냐. 요게 4일 5일 아까 보면 만기가 겹쳤죠. 네. 그리고 또 그때 보면 이벤트가 또 많아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지,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지, 그리고 이제부터 실적을 또 카운팅이 이제 우리 삼성의 실적들이 이제 눈높이들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이게 나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선반영됐어. 이제는 4, 4분기 컨센서스가 좋아. 지금보단 나. 이런 방향으로 가져야 돼요. 그 어떤 그림을 그려주냐가 10월 4일, 5일 날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그림은 10월 4일, 5일 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방의 푸시 극대화되면 2,400 근처나 깼다 간다. 근데 그때가 대형주 사는 날이에요. 네. 대형주 사는 날입니다. 바닥 확인 내는 날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땡겼어요. 그러면 다시 2,650까지 가는구나. 근데 제가 이런 설명하지만 이런 기준 갖고 대형주 매매 안 할래요. 요 수익률 게임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66,000원에서 73,000원. 그러면 요 타임을 잡아서 또 AD 테크놀로지, 파두나 하나마이크론 살래요. 그러면 그 수익률이 삼성전자 7% 났다면 거기에 3배나 5배 날 테니까 타이밍을 요거 갖고 잡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생의 어떤 기준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IT나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단이나 이런 것들에 배팅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것 때문에 현대차 기아 안 합니다. 현대차 기아 하느니 자동차 부품단에 기아 요게 딱 돌려요. 그러면 17만 원, 18만 원 하단에 현대차가 최고로 제가 6개월에 상단을 얼마 보는지 아십니까? 한 20만 원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8만 원에서 20만 원, 2만 원 정도면 이게 6개월 기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그걸 귀신같이 저점에서 고점에서 팔 수 있어요? 그럼 반을 뚝 잡거든요. 네. 그냥 5% 7% 뛰기짜리라고요. 그거 하느니 오히려 그 타이밍에 자동차 부품단이나 또 모빌리티 밸류체인이거나 우리가 100% 파라고 했던 현대오토의 거버넌스 게임 관련된 게 만약에 26만 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요게 한 15만 원에서 17만 원 또 뒤풀이 파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버넌스 게임은 계속 담보가치 높이 게임 할 거니까 네. 그건 모빌리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전에서 잘 이용하시면 그래서 나의 자동차 부품단이나 우량주의 타이밍은 뭐 갖고 타이밍을 잡는다? 파생시장의 하단 상단 325, 20 요 선을 딱 그어주십시오. 320, 2,400 325 지금 330을 넘어야 안도 이렇게 잡고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대표님 혹시나 대형주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다음 주가 되겠죠. 4일, 5일 이렇게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릴 때 조금 주가가 내려가나 싶을 때 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수익률 안 나는 걸 왜 하시려고 그래요? 오히려 성향상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거버넌스 게임에 우리가 계속 요새 주창하는 현대글로비스 아시죠? 네. 현대글로비스?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나 현대모비스보다 거의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배 수익률을 줄 텐데 요새 이 거버넌스 게임 관련된 종목은 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 떨어져. 이거 예를 들어 현대글로비스 2,350 가도 상관없어요. 10,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히려 또 눈에 확 띄기 위해 이쪽 지수 박살날 때 현대글로비스 20만 원 튀어서 나 따라와 할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집중하시는 게 낫거나 지금 거버넌스 관련된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나아요. 중소형 단에. 네. 그래서 1등부터 30등보다 허리단에 100등짜리 종목에서 찾아내시는 게 나아요. 100등짜리. 이번에 그쪽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KCC. 그 지수 상관없었잖아요. 네. CJ. 이런 것들. 이제는 그쪽 단 종목들 보면 제가 이제 한미사이언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100이라는 게 200의 딱 중간값 정도 아닙니까? 네. 지수 영향이 없어요. 대신 거기서 52주 최저가되는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이 시간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 파생 시장이 외국인들한테 그 앞마당을 내줬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지수 상관 변동성에 대형주 게임을 하지 마라. 옛날에 우리 우량주 중심으로 막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여러분들 보시면 1월 3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지수가 예를 들어서 2180에서 2650까지 갔다가 지금 2450입니다. 1월 3일 기준으로 300% 올라간 종목들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요. 네. 뭐 몇십 개 정도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네. 1월 3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포스코 DX 700%, JLK, 영풍대지, 에코프로, 뷰노, 셀바스 SK, 루닛, 금양,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펩트론, T로보틱스 중심이니까 다 허리단 종목들이에요. 다들 300, 700씩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 하지 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종목 막 나올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저런 시가상위 종목들은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지 말자. 그게 아직도 1년이나 2년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꼬리 변동성의 이걸 30개 바스켓을 이용해 먹을 것 같아요. 그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장, 수익률 게임장, 지수는 쳐다보지 마. 이걸 자꾸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외된 종목 중심으로 종목 잡기 전략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이런 전략을 계속 고수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네. 이 바닥에 제가 저는 이런 걸 선수 집단이라고 보고 뭐 자산운용사나 이런 쪽이나 사모펀드 쪽, 특히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대형주나 이런 펀드 움직임을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근데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게임을 주로 하냐면 대주주하고 연결된 M&A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적대적 M&A를 하거나 아니면은 중소형단의 네. 미래 성장성이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타겟팅을 딱 정해갖고 지네들끼리 힘을 합쳐서 추세 매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핵 원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관련돼 갖고 제가 다원시스 자꾸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원시스가 지수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11,000원, 12,000원대 얘기했거든요. 1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6,000원입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갖고 팔았다 샀다를
집중하는 게 도리어 나요. 분산시키지 말고 네. 다원시스 한 종목 갖고 현금 한 50% 내껴놓고 다원시스 하나만 때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수익률이 다른 매매보다 훨씬 더 나실 겁니다. 아, 난 다운시스는 너무 많이, 그러면 우주항공 AP위성, 그 다음에 젊음 회생 뭐 이런 거에 차바이텍, 그 다음에 또 해저터널 앞으로 또 이러한 거버넌스에 또 저는 가독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10월 달은 사우디에서도 오고 우리가 사우디도 가고, 그러면 그때는 SY 이런 중소형단에 종목을 딱 찍어갖고 이런 거를 하나 갖고 또 너무 집중해서 위험하다면 그 테마를 이렇게 전략을 3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사우디 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핵 원전에서 하나, 그 다음에 우주항공에서 하나. 그럼 이게 3가지 포트폴리오 되잖아요. 여기에 70% 내 전체 자산에 3가지 종목에 집중해서 먼저 가고 나중에 하는 게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시는 게 시가 30개 종목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빨리 인식의 전환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종목 중심으로 종목을 찾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은 기승전 수익률 극대화다라는 그쵸. 말씀이시네요. 시장은 네. 매일매일 삼성전자 500원이 올라가나 떨어지나 보시면서 네. 지수단 예측하시고 거기에 따라 위아래 결정이 될 거고, 그래서 시장의 에너지가 결정이 될 거고,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또 숏이 2차 전지가 계속 걸릴 겁니다. 이 과정이 1년 내내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에코프로는 7자 본다고 자꾸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략을 갖고 공격한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 시간 통해서 120만원대 빠져나오세요. 7월 26일이 꼭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롱숏이 바뀔 테니까 암만 뭐 좋다고 뭐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 나와도 주먹이 더 가까울 테니까 그걸 때리는 구조를 갖고 있는 펀드나 외국인들의 전략이 그게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지수를 물어보고 또 매크로화해서 이게 지수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이런 걸 묻잖아요. 네. 내년 1년 내내 그거 묻지 마세요. 그냥 박스에서 좁은 박스냐 윗박스냐를 인버스 곱, 그 다음에 10년짜리 국제금리, 환율, 삼성전자 아니면 10개 정도의 고가 저가 상단 하단이 채널로 형성이 될 겁니다. 오히려 그 채널이 뚫릴 때가 뭔가, 그러니까 이 장이 저는 언제 하면 현대차가 20만 원이 저항이 지지가 될 때 렛츠고. 우리 그렇게 카운팅을 하시면 전체 대세 판단하는데 확실하게 기준 잡을 거예요. 저는 그게 1년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얘네들이 이게 롱숏을 하지 같이 안 보내요. 네. 그게 가장 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은 선거의 해다라는 집중을 하시면서 정부 정책주 보자, 여기에 사우디, 우크라이나 재건, 원전, SOC 관련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 주고 계신데 같은 의견이 이번 주도 지속이 되는 거죠? 예. 예. 가장 대표적인 걸 전 또 LS 마린 솔루션. LS 마린 솔루션. 예. 지금 15,000원까지 갔다 10,000원까지 조정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주 네. 매력적인 단가에 다시 왔습니다. 마치 포스코 DX가 4만원 갔다가 28,000원까지 눌렸을 때 또 다시 판 거 다시 사라고 해갖고 이게 6만원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LS 마린 솔루션은 지금 10,000원에서 거의 3배에서 5배 보는 종목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 실적이 뒷받침될 거예요. 독점 회사고, 그 다음에 실적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진 않았죠? 그죠? 예. 근데 요새 저런 뉴스 보지 않았습니까? SK 이노베이션이 뭐 중국 앞에다 해저에서 뭐,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원유, 오히려 수출? 떨어지고, 예. 그런 거 작업할 때 이 해저 관련된 LS 마린 솔루션이 거기에 또 특화되어 있고, 또 빅데이터 센터, 또 해저, 그리고 제가 이 거버넌스를 한번 또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거버넌스 관련한 질문은 다음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나요? 예. 예. 여기에는 LS 마린 솔루션도 있고 부산 내 이해 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2030년 정도 되지 않겠지만 여수 모포에서 부산까지 해안을 따라서 다 연결되는 고속철도가 형성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시간 내에서 대한제강이 상한가 친 거를 구경하셨을 겁니다. 그저께요. 네. 왜 상한가를 쳤냐면 이거 삼성이 로보콘, 이 대한제강 자회사인 로보콘을 인수하겠다. 지분 투자하겠다. 네. 로보콘이 뭐냐? 여기도 로보8입니다. 이거 로보8. 우리가 인간이 철근을 이렇게 구부리고 뭐하고 힘 무지들 옛날에는 힘 갖고 했잖아요. 기계가 구부렸다 하면서 모형을 만들어서 이게 이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오고던 일가의 가덕도 일대 토지연항 대한제강, 오고던 이분이 누군지는 전 부산시장이십니다. 그리고 전입니다. 네. 이유는 왜 전인지는 뉴스 보시면 왜 이유는 아실 테니까 제가 방송하기 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한 네트워크스입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여기 가족 회사예요. 대한 네트워크스가? 예. 예. 얘가 모든 부동산이나 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아까 로보콘이나 이런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옆에가 뭐냐면 제가 여기에 연결고리 이게 이제 그 엑스포 여기가 이제 가덕도에서 뭐 부산까지 이 고속 급행 철도 BUTX 민간 투자 사업 여기에 다 수소 동맹이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 그룹, 삼성 그룹, SK 그룹, 포스코 그룹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대한제강이 여기에 핵심되는 지역의 자산 가치의 크기를 위한 부동산이라든지 투자를 해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삼성 지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나 한번 볼래요. 로보콘이. 그럼 로보콘이 아직은 비상장이니까 만약 상장됐다면 이건 바로 급등했었을 겁니다. 그럼 어떤 주식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대한제강? 당연하죠. 지금 대한제강을 봐야죠. 근데 대한제강 보세요. 네. 시간의 상한가 갖고 15,000원에서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이걸 채 턴다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오히려 이거의 연결고리 종목이 저는 특수건설, 동아지질, 부산산업, 고려제강, 대한제강 다 같은 연결고리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버넌스의 중저가 허리 종목들 하시는 것도 시가 상위 종목들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 빠지는 것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세요? 그 점을 맞히지 마시죠. 그거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12,000원 사셨어요. 1,000원 빠지면 2배 사겠습니다. 또 1,000원 빠지면 3배 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데? 이거 미래가 보이니까. 삼성이 왜 지분 투자해? 여기에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자산 운용사의 선수급들이 같이 프로젝트가 형성이 됐습니다. 머스 자산 운용이라든지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면 루닛도 마찬가지로 그 팀들이 형성되잖아요. 네. 우리가 농담삼아 그걸 무슨 파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도 형성이 됐습니다. 이거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인가요, 대표님? 뉴스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인맥의 연결고리에 이 사람과 이 사람 이렇게 거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그 탐정 역할은 대표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세히 얘기 못 해드리니까 이게 현 정부와 모든 수소 연맹 에너지에 연결돼 갖고 2030년 부산신항 엑스포 여기까지의 흐름에서 뭔가 흐름이 큰 틀이 형성이 될 것 같다. 정부의 정책도 방향성을 줄 것 같다. 네. 그러면 아직도 10,000원짜리 종목이다. 그럼 이런 데서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들도 연관이 연관이 있는 있죠. 이쪽에 왜 다 그 밸류체인의 그 철도망을 구축하려고 그러냐면 네. 그게 다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또 이쪽 에너지에서 수송과 이게 부산 신항이 저는 싱가포르를 대체할 거라고 봅니다. 2030년에서는.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있다고 봅니다. 북극해가 열리면. 그리고 그렇게 추구할 겁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이 돌아갖고 수에즈 이 방향으로 가서 한 거보다 부산에서 저 북극해 갖고 가는 게 열 몇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어마무시한. 그리고 여기에 금융이 같이 접목되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은행은 그래서 빨리 부산 가야 됩니다. 또 일본 자금과 이 미국 자금과 이게 합쳐져 갖고 이 북극해를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 부산 쪽이 어마무시한 거점이 됩니다. 그러면 물류의 모든 집합제가 부산 신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엑스포까지 연결돼서 2030년 우리나라 국운이 좀 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네. 모든 자원의 에너지가 같이 그 긍정적 회로 마인드로 투자하고 힘을 쏟아서 그쪽 방향을 가져야 이게 성공 여부 확률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정부만 떠들면 뭐예요? 국가나 모든 국민 이 힘을 합쳐야겠죠. 여기가 큰 에너지가 나올 자리예요. 그래서 부산 지역 관련된 기업들, 땅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여기에는 딱 보면 아난티도 뭐라고 그러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뭐 아난티, 뭐 그다음에 또 이 부산 또 시멘트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이게 또 해안을 또 하려면 시멘트도 많이 들어가지만 해저 터널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특수건설 동아지지. 특수건설 동아지지를 월봉으로 한번 보세요. 엄청난 소리. 저 5G 보는 것 같아요. 5G. 네. 5G도 이제 소해주에 반란해갖고 한번 급등했다 또 다시 눌림목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5G도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에너지를 당분간은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나 정부의 정책도 이게 거버넌스거든요. 이런 게 연결된 중간단의 중소형주의 허리단 종목 찾기장. 지수는 막수로 갇혀. 네. 그냥 흔들기만 해요. 그리고 여기서 수익률 게임장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이런 지분 참여라든지 이런 어떤 그 선제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게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뭔가 초기 조건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게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이 많아지면서 진짜 우리가 다 눈에 보이면서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떠들 때 끝난다고요. 이런 것들을 한 3년 정도 프로젝트 잡으시면 지금 중저가 옐로칩에서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건 지수하고 지수가 뭐 2350을 가든 2700을 가든 상관없어요. 얘들의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의 거버넌스 게임 그리고 자산 운성이 껴있거나 사모펀드가 껴있거나 하는 종목들 그리고 정부가 방향을 계속 줘야 돼. 뉴스 자꾸 떠들어주고. 네. 조만간 10월이나 연말에 내는 가덕도 신항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거기에 연동된 종목을 찾아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번에 다원시스도 급등한 것도 그 핵융합 이걸로 표적해서 암을 뉴스가 막 나오니까 눌렀던 게 갑자기 그냥 급등하지 않습니까? 지수가 상관없거든요. 그런 끌개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끌어당기는 에너지, 모멘텀 그런 것들이 있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거버넌스입니다. 나쁜 얘기를 보면은 이게 그 대주주들이나 어떤 이해 집단의 탐욕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에너지가 없는 종목은 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매매 에너지가 안 나와요. 네. 제가 SK 이노베이션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 것도 호재 나오고 대규모 무슨 뭐 강상 때려요. 중심들이 때려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 때려갖고 엑스트라 걔네들이 다 털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14만 원, 20만 원이 잘못하면 1년이에요. 네. 이제는 살 때가 됐어요. 14만 원의 그 아래. 근데 저는 안 할랍니다. 왜? 이런 것들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시장의 에너지 자체가 지금은 거버넌스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예. 그 대주주들의 지분 담보 가치 높이기가 있을 수 있고 적대적 M&A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업 투자해서 이거의 미래 성장성이 좋아지는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거죠. 그걸 하나로 뭉태기로 그냥 거버넌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대표님,
계속해서 이제 부산에 어떤 에너지가 집중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는 사실 2030년 세계 박람회를 우리나라 부산이 개최할 가능성도 많이 염두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달 뒤면 11월 28일에 이제 정말 부산에서 엑스포가 개최가 될지가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이게 불발이 된다면 그러면 이 모든 시나리오에도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단기적인 거는 뭐 조금 늦어지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오히려 정부는 사우디에 더 적극적으로 또 그 수주 좀 줘. 우리가 이쪽 니네들하고 경쟁해서 떨어졌으니까 네. 그런 에너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정책이 앞당겨지겠죠. 모포에서 부산까지 왜 이 정책이 앞당겨지는 거죠? 여기도 이해 집단에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프로젝트로 끌어서 성장률도 높이고 일자리도 주면서 여기가 우리나라의 모든 순천, 광양, 다 수소, 그다음에 조선, 자동차, 불경 이게 모든 에너지의 우리의 기간 산업의 중심축이거든요. 네. 그리고 부산 엑스포 안 돼도 부산 신항의 거점은 계속됩니다. 계속 그쪽을 거점으로 물리의 중심을 만들려고 하는 게 2030년까지 프로젝트거든요. 그것도 현대차 그룹, 포스코 그룹, SK 그룹 다 공이 이해 집단이 딱 돼갖고 거길 키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도로 막 놓고 길 닦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속도 내는 건 내년 4월 총선이죠. 네. 총선에서의 또 이 부산 지역의 또 여러 가지 에너지가 또 앞당겨지나 그 정치인의 에너지가 반대하는 에너지 나오면 이게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합쳐져서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또 속도가 앞당겨지겠죠. 그래서 저는 2024년은 선거가 그렇게 많고 여러 가지의 그 뭔가 정책적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쪽 관련된 종목을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 게임의 극대화.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자꾸 빨리 필요해요. 네. 현대모비스 하지 마요. 현대차 하지 마. 대표님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바로 이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정의선 회장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제 현대 글로비스 쪽을 타깃으로 삼은 것 같다. 이쪽에 17만 원대부터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 현대 모비스의 주가는 그럼 조금 눌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조금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데요. 그렇죠. 그냥 10%는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추세가 없다는 얘기는 하는 겁니다. 추세가. 강한 추세가 형성되지는 못한다. 그 추세 형성된 큰일 나게요. 예. 돈이 어마무시하게 더 필요한데. 그거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를 쪼개갖고 하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다 실패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뭐 전에 거버넌스 게임에서 분명히 얘기해드린 게 뭐예요? 담보 가치 높이기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가 개인 지분 7% 갖고 있는 게 주가가 저렇게 올라서 가치가 높아진 거거든요. 그 게임이 그 다음 순서는 딱이에요. 현대 글로비스 지분하고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입니다. 근데 현대 엔지니어링은 비상장 아닙니까? 예. 현대 엔지니어링 먼저 가면 이게 저기가 풀렸다는 얘기예요. 사우디. 이번에 10월 달에 사우디 가시거든요. 대규모 수주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경제사절단을 꾸리고 있다고 하던데 예, 수주가 터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거 뭐 어떤 개념인지 조단위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정의선 회장님은 순서를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해갖고 뭔가 글로비스 갖고 풀라고 그랬다가 이쪽이 터지면 이쪽을 우선순위 잡겠죠. 그건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내 담보 가치 키우는 방법. 보스턴 다이내믹스 20% 지분을 상장시켜서 담보 가치 높여갖고 모비스 갖고 오는 시나리오. 현대 엔지니어링이 터져갖고 그쪽이 그러면 현대건설하고 합해갖고 이 가치 높아질 때 현대 엔지니어를 상장시켜서 여기서 뽑아내는 방법. 네. 그럼 조 단위를 다 뽑거든요. 지금 조가 필요해요. 그럼 조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아니면 중동에서 터져야 돼요.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 12% 갖고 있는 거를 풀어야 됩니다. 네. 어느 거 먼저 풀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의석 회장님도 모를 거예요.
계속 비즈니스 하다가 뚫리는 데 갈 거겠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뭐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풋옵션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까지 상장시켜야 돼요. 그래 아니면 쥐가 또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럼 또 자금이 대거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꼬이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가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현대 글로비스의 주가는 비교적 견고했던 것도 이런 거버넌스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그렇죠. 가능하겠죠. 이거 시작은 20만 원을 돌파할 때 시작입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는데 여러분들 눈에 글로비스 뉴스가 자꾸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많이 차바이팅 뉴스 계속 나올 겁니다. 라고까지 예고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빈도수가 어마무시하게 뭐 회춘이 되는지 이게 눈에 콩값을 쓰게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뉴스에 팔아라 아니에요, 대표님? 그런 인식을 하게끔 만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 바이오텍의 시작점은 제가 뭐라 그랬죠? 거기도 차 헬스케어 상장이에요. 네. IPO. 그러면 얘가 이렇게 뭐 회춘 이런 거 갖고는 먹히지 않아요. 차 헬스케어 상장 딱 할 때는 뭐부터 해야 돼? 신고서 딱 들어가는. 그러면 거기서 일정이 딱 잡히잖아요. 그 타이밍이 내년 4월 안에 나오나 보시죠.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의 구돈 12,000원에서 23,000원까지 알았습니까? 17,000원과 23,000원에서 지그재그 해갖고 여러분 다 털어내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상장하면서 거기서 3만 원까지 그냥 스트레이트 가는 타이밍이 나는 IPO 일정 잡힐 때. 그거를 잡고 있고요. 거기서는 끌게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림을 그리고 있고 네. 현대 글로비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 중고차 사업 뭔가 자꾸 좋은 얘기를 자꾸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업황은 물류가 가야죠. 네. 그래서 발디고름 지수가 올라가거나 뭐가 거기서 뭔가 끌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물류가 뭐 획기적으로 늘거나 할 가능성은 좀 적잖아요, 대표님.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단식으로 그냥 안 빠질 뿐이고 그냥 18만 원, 20만 원에서 갇혀 있겠죠. 이걸 뚫어주는 끌개는 다른 데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저희 방송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연휴가 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쭉 쉬었다가 또 수요일 이 시간에 여기서 대표님을 만나 뵙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앞으로 하반기 전략 남은 2개월, 3개월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도 같거든요. 추석 연휴가 지나면 10월 달에 상장이 예정돼 있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사우디 방문 모멘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한 주 동안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 대표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나는 한 주가 아니라 네. 1년 전략 이미 짰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주청에서는 AP 위성 갖고 아니면 여기 통신 5G, 네. 자율자동차 모빌리티가 다 거기에 연동돼 있거든요. 스타링크, 네. 테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1년, 3년 큰 그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잔파도 무시하면서 계속 반은 파도 타기 하고 반은 추세로 가고 이 흐름 하나. 그 다음에 또 아까 핵 다원시스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또 하나의 흐름. 원전에 관련된 흐름. 사우디에서는 SY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SY 쪽이 저는 이번에 7,000원대, 5,000원대, 다시 10,000원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톱니바퀴형으로 그런 타겟팅을 딱 정해갖고 이게 다 중소형주 허리단들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방향성이 뭐 하루 이틀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큰 그림으로 프로젝트가 형성된 것들 그런 것들 갖고 추세로 갈 거와 트레이딩 할 거를 구분해 가면서 쭉 가는 전략이 2024년까지 구조화시키자. 그리고 그 사이에 지수는 그냥 박스다. 이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끌기의 거버넌스 중에 나는 어떤 거버넌스를 선택할까? 선택과 집중을 고민을 해야 될 연휴 기간으로 만들면 되겠군요. 나는 원전에 집중할까? 나는 사우디 네옴에 집중할까? 네. 아니면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부산 SOC 이런 것들에 집중할까?
그것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은 급등한 거 다 제외해요. 아까 하지 말라. 이미 급등한 종목들. 예, 1월 어떤 계산인데 다 정배열이고 네. 1월 3일부터 다 200% 이상 올라간 것들. 근데 그게 조종하고 있는 거. 눌림목에 사지 마세요. 뒤풀이 파동도 없고 그냥 주도주가 교체되면 이거는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거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번 2024년에 큰 그 수익률 게임에 큰 차이를 주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떠들고 좋다고 하는 것은 대박 주식 안 나옵니다. 네. 가장 큰 악재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외된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소외주의 반란이 2024년. 근데 그런 것들 딱 보니까 정책 거버넌스나 어떠한 국제적인 그 정치학적 역학 구조에서 틈새로 얘가 플러스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이 대형주들이 하나도 아니에요. 대형주들은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이런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소형단에서 거기서 플러스가 나오는 것들. 왜 삼성물산이 이 로보콘을 인수할지 여기서 하나의 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가 삼성물산. 물산이 로보콘을 인수했어요. 왜 인수했을까? 예, 지분 투자. 로봇을 왜 했을까? 왜 이런 걸 자꾸 뉴스에 볼까? 그것도 해외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네. 이게 하나의 정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쉬는 동안 미국장은 열리잖아요. 네. 여기서 저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까 4.5, 13,500. 아, 국채 금리. 예. 예. 4.5, 4.4하고 나스닥이 13,500을 돌파하지 않으면 계속 불안. 그래서 11월 달 연준에서 금리 동결하고 중단 선언. 이제는 더 이상 뭐 그 개념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그냥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해주든지. 네. 그러면 맞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또 2달이에요. 그럼 그 사이까지는 공포 마케팅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가상이나 파생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공포 마케팅, 리스크 조절, 그리고 수익률 게임은 그와 상관없어. 갈 길을 간다. 네. 대신 이게 삼성전자가 누르는 장이죠. 그러면 다른 종목도 이렇게 흔들어요. 삼성전자 오를 때 땡기죠. 삼성전자 할 때 같이 흔들어 버린다고요. 그런 거를 이용하시면 효과적으로 팔고 사고가 잘 될 겁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지난주에 두산 로보틱스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도움 될 것 같아서요. 금액을 딱 정하고 첫날 붙는다. 대신 데드 잡고 깨면 밑에서 다시 산다. 그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1, 2, 3단계를 나눠주셨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시초가가 얼마 붙냐가 또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오늘 밀레서재가 붙었거든요. 네. 52,000원. 근데 제가 그 비슷하게 하면 52,000원 이상에서는 내가 500만 원에서 내가 이거 3,000만 원 해도 된다 치면 500에서 1,000만 원 이쯤 매수. 52,000원 깨. 그럼 거기서 10,000원을 빼요. 42,000원 그 아래에서 다시 진입. 그때는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네. 근데 더 빠져요. 3자 봐요. 그럼 거기서는 2,0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업하게 모든 상황을 딱 보면 바로 따삭 만들 것 같아요. 400%까지 첫날 상승이 가능하죠.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15만 원까지 갔던 두산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네. 11만 원. 그래갖고 이게 따상이나 따따상 가면 11만 원짜리가 15만 원 갈 때 그냥 때려버리는. 오히려 그런 후발주 전략. 그리고 로보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갈 테니까 네. 그런 것들의 후발 전략을 효과적으로 해보시죠.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